내 차 팔았어. 가족이 우선이야의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모든 희생을 조롱하는 듯 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는 내 동생 사업에 필요해 라고만 말하고 끊어버렸다. 그날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28살 생일,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혼자 케이크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나, 아버지의 그 말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축소판이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나를 큰딸이라 부르며 모든 짐을 떠맡겼다. 동생 지훈이는 자유롭게 살았고 나는 대학도 포기하고 일찌감치 취직해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 가족이니까 참아라는 말로 포장된 그 강요가 이제 내 소중한 차마저 앗아갔다. 그 차는 내가 3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산 유일한 자유였다. 출퇴근용이 아니라 주말에 혼자 드라이브하며 숨통을 트는 내 유일한 탈출구. 전화를 걸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미나야, 이해해라. 지훈이 사업이 위기야. 내 차는 오래됐잖아. 새로 사면 돼, 새로 사면 돼? 그 말이 내 속을 뒤집었다. 나는 새 차를 살 돈이 어디 있나? 매달 월급의 반을 집에 보내고 나머지로 간신히 버티는 삶인데. 아버지, 그건 제 거예요. 제 생일인데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이 우선이야 라고 반복할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사무실 화장실로 달려가 울음을 삼켰다.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하지? 지훈이는 대학에서 놀다 말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할 때마다 가족 돈으로 메꿨다. 이번에도 그랬다. 내 차를 팔아 그의 빚을 갚는 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복수를 생각했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 진짜로 그들을 버리는 거이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는 거이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혈육이란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버지와 지훈이를 가족으로 여기며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자원으로 봤던 거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부터 지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가서 집으로 보내는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했다. 그 순간의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불안이 밀려왔다. 아버지가 알면 뭐라고 할까? 지훈이는 그들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동료 수진이가 물었다. 미나야, 생일이었잖아. 왜 그렇게 우울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피곤해서 이 속으로는 내 차가 팔렸어라고 외치고 싶었다. 수진이는 내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나는 조금씩 힘을 얻었다. 너 가족 때문에 너무 희생하지 마. 내 인생도 소중해.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퇴근 후 나는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먼저 새 직장을 알아봐야 했다. 더 나은 급여, 더 나은 삶, 그리고 가족에게 선을 그을 편지를 쓰기로 했다. 이제부터 제 몫은 제가 챙깁니다. 그 문장을 적으면서 내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 생존이었다. 그 주말 지훈이가 집에 왔다. 나는 아직 집에 살고 있었지만 곧 이사할 계획이었다. 지훈이는 웃으며 들어오더니 누나, 차 팔아서 고마워. 사업 살았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폭발했다. 고마워. 그게 내가 할 소리야? 그 차는 내 거였어. 지훈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으라고 중얼거렸다. 우리는 싸웠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높였다. 너 항상 그래?
내 실수 내가 왜 메꿔? 지훈이는 가족이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아버지의 에코처럼 들렸다. 싸움 끝에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온라인으로 원룸을 알아봤다. 서울 변두리, 작지만 내 공간.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독립준비 중에 과거가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날 아버지가 지훈이 학비가 필요해. 너는 일찍 일해라고 했을 때 나는 순순히 따랐다. 왜 그랬을까? 사랑 때문. 아니, 습관 때문이었다. 희생이 당연한 삶,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착취였다. 수진이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잘했어. 이제 내 삶 살아라고 응원했다. 그녀의 말에 힘입어 나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했다. 더 큰 회사, 마케팅 부서. 내 꿈이었다.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 그날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돈 왜 안 보내? 나는 대답했다. 이제 안 보낼게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야, 가족이, 나는 끊었다.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그 후로 가족과의 연락이 뜸해졌다. 아버지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지훈이는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왜 그래? 미안해, 미안해. 그 말이 진심일까? 나는 무시했다. 새 직장 인터뷰가 잘 풀렸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혼자 축하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이게 내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월급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이제 원룸을 계약할 수 있었다. 이사날, 짐을 챙기며 집을 나설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나야, 어디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 3살러요. 아버지는 가족 버리냐? 라고 물었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버린 건 아버지예요. 새 집에 정착한 후 삶이 달라졌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자유가 느껴졌다. 하지만 외로움도 밀려왔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녀가 살아계셨다면 달랐을까? 어머니는 항상 나를 안아주며 미나는 강해라고 하셨다. 그 강함이 이제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됐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마케팅 캠페인, 내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상사가 칭찬했다. 좋은 감각이야. 그 말이 내 자신감을 키웠다. 수진이와 자주 만나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너 결혼할 생각 없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가족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이가 내 집 앞에 나타났다. 누나, 이야기 좀 해. 그는 초췌해 보였다. 사업이 다시 위기라고 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되살아났다. 왜 나한테? 내가 해결해. 지훈이는 울먹이며 아버지 아프셔라고 말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가? 나는 동요했다. 병원에 가보니 아버지가 위궤양으로 입원해 있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의사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내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왜 미안하다고? 지금 와서. 병원에서 지훈이와 마주쳤다. 그는 누나 덕분에 살았어. 하지만 이제 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의 사업이 사기였다. 투자자들이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 차 판돈으로 일부 갚았지만 부족해. 나는 충격받았다. 사기.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나는 가족의 어두운 면을 직시했다. 아버지는 지훈이를 감싸려 나를 희생시켰고 지훈이는 그걸 이용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상에서 나는 용서를 고민했다. 이게 가족인가? 내 독백이 끝없이 이어졌다. 용서하면 다시 희생자가 될까? 아니면 진짜 화해할 수 있을까? 퇴근 후 나는 병원에 자주 들렀다. 아버지와 대화가 늘었다. 미나야, 내가 잘못했어. 내 어머니가 봤다면 그의 눈물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왜 항상 지훈이만 이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내가 강하니까? 지훈이는 약해. 그 말이 역설적이었다. 강함이 저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호라비로 자녀를 키우는 고독. 지훈이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보는 자책.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은 감정이 보였다. 수진이에게 털어놓았다. 용서할까? 그녀는 내 마음 따라. 하지만 내 자신 잃지 마. 그 조언이 도움이 됐다. 나는 지훈이와 솔직한 대화를 했다. 내 사업, 내가 도울게. 하지만 조건 있어? 내가 책임져.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사기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지훈이의 진심을 봤다. 누나, 내가 바보였어. 이제 바뀔게. 그의 눈에 결의가 보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했다. 믿을 수 있을까? 내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아버지의 퇴원 후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셋이 앉아 밥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미나야, 내 차 값 돌려줄게. 지훈이가 갚을 거야. 지훈이는 맞아. 누나. 내가 이래서 갚을게. 그 약속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나는 받아들였다. 좋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날 우리는 과거를 털어놨다. 내가 느꼈던 억울함, 아버지의 고충, 지훈이의 후회. 대화가 눈물을 부르고 눈물이 이해를 불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다. 이게 진짜 변화일까? 새 직장에서의 성과가 빛을 발했다. 프로젝트가 성공의 보너스를 받았다. 그 돈으로 나는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 혼자서. 휴가가,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재충전.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 바다를 보니 자유가 실감났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족 생각이 났다. 아버지의 병, 지훈이의 노력. 나는 카페에 앉아 일기를 썼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인가? 그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다. 여행 중에 지훈이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누나, 일자리 구했어. 편의점 알바지만 시작이야. 그 말이 기뻤다. 변화의 신호. 서울로 돌아온 후 지훈이와 자주 만났다. 그는 정말 노력했다. 알바를 하며 사업 빚을 갚기 시작했다. 누나, 고마워. 내가 안 버려서. 그의 말에 나는 가족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아이러니했다. 그 말이 과거에는 저주였지만 이제는 희망이었다. 아버지도 달라졌다. 미나야, 내 꿈 지지할게. 그는 내 새 직장을 칭찬했다. 우리는 주말에 함께 산책했다. 그 시간 속에서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희생이 아닌 상호 지지. 그러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지훈이의 옛 투자자들이 찾아왔다. 돈 내놔. 그들은 위협했다. 지훈이는 겁에 질렸다. 누나, 도와줘. 나는 변호사와 상의했다. 법적으로 대응해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 과정이 힘들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왜 또 나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훈이가 함께 싸웠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마무리할게. 그의 태도가 변했다. 재판 준비 중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아버지도 도왔다.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 재판날 투자자들이 패소했다. 증거가 부족했다. 우리는 안도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말했다. 미나야, 내 덕분이야. 나는 둘이 모두 덕분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진짜 화해를 느꼈다. 상처는 남았지만 치유의 시작이었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팀장 자리. 수진이가 축하했다. 너 정말 강해. 나는 웃었다. 강함이 이제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 이 변화가 지속될까? 지훈이가 새 사업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나는 경고했다. 신중해. 그는 알았어. 누나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투명하게. 아버지도 참여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가족이 팀이 된 기분이었다. 제 생일이 다가왔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기대됐다. 지훈이가 파티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간단히 그날 그들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생일 축하해. 누나. 눈물이 났다. 이게 가족인가? 생일 파티 후 삶이 안정됐다. 지훈이의 새 일자리가 안착하고 빚을 갚아갔다. 아버지는 건강을 챙기며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회사에서 바빴지만 행복했다. 수진이와의 우정도 깊어졌다. 그녀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나는 조언했다. 가족처럼 소중히 해. 그녀는 웃으며 너처럼 강한 여자 되고 싶어. 그 말이 내 여정을 인정받는 듯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아버지의 옛 친구가 나타났다. 빚 갚아. 아버지가 과거에 빌린 돈이었다. 미나야, 미안하다. 아버지의 고백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 돈이 지훈이 사업에 쓰였다는 사실. 또 속임수. 분노가 치밀었다. 왜 숨겼어요? 아버지는 내가 걱정할까 봐. 그 말이 핑계처럼 들렸다. 지훈이도 몰랐다. 우리는 다시 위기에 처했다. 채권자가 압박했다. 집 팔아라. 그 순간 내 복수 심리가 되살아났다. 버릴까? 하지만 아니었다. 이번에는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우리 돈 모아서 갚아요. 지훈이가 알바를 늘리고 나는 보너스를 썼다.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밤에 혼자 생각했다. 이게 시험인가? 용서의 깊이를 테스트하는. 채권자와 협상 끝에 분할 상환으로 합의됐다. 안도감 속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회사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상사가 출장 갈래? 일본. 나는 동의했다. 출장 중 도쿄 거리를 걷다 가족 사진을 봤다.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아버지의 답. 내 덕분에. 그 말이 따뜻했다. 출장 귀국 후 지훈이가 새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누나, 봐봐. 그녀는 착해 보였다. 잘 어울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가족이 확장되는 기분. 하지만 내 로맨스도 시작됐다. 회사 동료 준호. 그는 조용히 다가왔다. 커피 마실래? 데이트가 이어졌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이 강한 여자네 라고 말했다. 나는 상처받은 여자지 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며 가족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해해. 그의 말이 위로됐다. 수진이가 좋아 보인다라고 응원했다. 가족 모임에서 준호를 소개했다.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지훈이는 장난스럽게 누나, 결혼, 나는 웃었다. 그날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건강, 지훈이의 안정, 내 행복.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었다. 밤에 준호와 산책하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의 가족을 만들자. 위기가 또 왔다. 지훈이의 옛사기가 재점화됐다. 소송 걸었어. 우리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내가 주도했다. 증거 모아 지훈이가 미안해라고 했지만 나는 함께 이겨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 후 지훈이는 누나, 내가 구원자야, 나는 나니. 우리 모두 가족의 힘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내 삶이 꽃피었다. 준호와의 관계가 안정됐다. 결혼할까? 그의 프로포즈에 나는 생각해볼게. 가족의 의견을 물었다. 아버지가 내 행복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 말이 변화를 증명했다. 지훈이는 누나, 축하해.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더블 데이트를 했다. 행복한 순간들.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됐다. 암 초기야. 진단에 우리는 충격받았다. 수술해야 해. 비용이 문제였다. 나는 내가 낼게. 지훈이가 나도 도울게. 우리는 함께 병원을 오갔다. 수술날 기다리는 동안 대화했다. 누나, 고마워. 지훈이의 눈물. 가족이잖아. 내 대답. 수술이 성공했다. 회복 중 아버지가 내 어머니처럼 강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 힘의 원천이었다. 아버지의 회복 후 우리는 여행을 갔다. 강원도, 가족 휴가. 바다를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미나야, 내 차일 미안해. 아버지의 사과. 나는 지났어요. 진심이었다. 지훈이가 새 차 사줄게 라고 장난쳤다. 우리는 웃었다. 그 여행에서 유대가 깊어졌다. 준호와 결혼을 결정했다. 가족이 돼줄게.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결혼식 준비 중 가족이 도왔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라고 했다. 지훈이는 베스트맨. 수진이가 메이드 오브 아너. 결혼식 날 서약하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새로운 시작.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집을 샀다. 가족이 자주 왔다. 아버지가 손자를 기대했다. 지훈이도 안정됐다. 새 사업이 성공했다. 누나 덕분이 그의 말 나는 내 노력 덕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지했다. 하지만 과거 상처가 가끔 떠올랐다. 밤에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가족이 두려워. 그는 안아주며 이제 내 가족이야. 그 말이 치유됐다. 삶이 안정되며 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희생과 용서. 출판 제의가 왔다. 베스트셀러 될 거야. 수진이의 말. 책 출간 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은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말이 내 여정의 결론이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미안하고 고마워라고 했다. 지훈이는 정감됐어. 가족이 자랑스러웠다. 책이 성공하며 삶이 변했다. 강연 요청이 왔다. 희생과 용서 주제. 청중 앞에서 내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희생은 사랑이 아니에요. 박수가 쏟아졌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공감돼요. 그 말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집에서 준호와 아이 계획을 세웠다. 딸이면 미나처럼 강하게 그의 말에 웃었다. 아버지가 건강해졌다. 정기검진. 지훈이의 사업이 번창했다. 파트너십 제안 왔어. 우리는 축하했다. 가족 디너에서 우리는 웃음꽃을 피웠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이 왔다. 지훈이의 사업 파트너가 배신했다.
돈 들고 도망쳤어, 위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함께 해결해 아버지가 내 저축 쓸게 나는 법적으로 우리는 단합했다. 소송 끝에 승소. 돈을 되찾았다.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됐다. 내 생일이 다시 왔다. 올해는 모두 모였다. 케이크에 미나 사랑해라고 적혔다. 선물은 새 차 열쇠. 우리 함께 모은 거야. 지훈이의 말 눈물이 났다. 고마워 빅의 용서의 열매였다. 준호와의 삶이 행복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 이름은 희망. 아버지가 안아주며 내 어머니처럼 지라고 했다. 지훈이는 삼촌 노릇. 가족이 완성됐다. 마지막으로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희생은 선택이야. 강요가 아니야. 그 교훈이 내 인생의 의미였다. 가족이라는 핑계가 아닌 진짜 사랑으로.